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미리 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볼게요. 네, 전일 코스피가 드디어 2,700선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본부장님,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안에는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잖아요. 네. 반도체가 또 한번 어두운 표정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전거래일에 이제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거의 7천억 정도가 한 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탈했었던 외국인의 수급과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이제 동시효과 때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공백을 다시 좀 메워주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는데 일단은 좀 주요 수급 자체가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PBR과 관련한 그런 이벤트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벤트가 7년 만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좀 일부 잡혔거든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관에서의 금융투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총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주조 환원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거래일에 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에다가 이런 주총 시즌 그리고 그것도 지나면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2차 세미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 PBR 관련된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의 이탈 크게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젤런 예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좀 물가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일부 있었고 PPI 그리고 뭐 고용이라든지 뭐 소매 판매 이런 쪽에서의 조금 헷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게 다음 주 있을 FOMC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조금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전거래일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변동성은 감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큰 수급에 대한 물줄기가 들어온 기본적인 그 요인 자체가 훼손이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이 훼손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은 원래 이제 톱니바퀴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너무 이제 변동성을 체크하시기보다는 이 큰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요인이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연속성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속성을 반도체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쪽으로는 지금 기대감 갖고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는 좀 쉬어갈 것 같거든요. 이럴 때가 오히려 또 기회라고 보시는지요? 뭐 반도체 조금 쉬어갈 수 있겠죠. 그만큼 올랐는데 뭐 잠깐도 안 쉬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뭐 관련된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 플레이가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일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소라에 대한 일반인 사용에 대한 좀 일정들이 일부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텍스트 기반으로 움직였었던 이런 AI 반도체 부분이 만약에 영상과 이런 뭐 이제 이미지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어도비의 움직임도 그래서 좀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수요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멘트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수요단에서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지금 쉽게 죽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물 가격이라든지 또 재고에 대한 감소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까지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쉴 수는 있으나 큰
갈래로 봤을 때는 뭐 무너지는 쪽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밸류업 쪽으로 기대감 품고 오늘장 다음 주까지 또 볼 수도 있을지 이제 주총 시즌 시작이 됐고 오늘 삼성물산도 시작이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인데 너무 올라서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연기금이 어제 이제 샀던 섹터나 이제 종목들을 한번 대부분 이제 들여봤는데 네. 물론 금융지주나 이제 메리츠 전공지주나 이제 DGB 금융지주 같은 이제 매수세를 했지만은 대부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쪽은 연기금이 계속 파는 흐름이 나왔었고 예.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샀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이제 낙폭 가대였던 섹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조선, 엔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향후에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연기금이 결국에는 많이 올라서 따라간다는 흐름보다는 그동안 낙폭 가대인데 올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점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내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 체인은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4월달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낙폭 가대에 대한 매수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떼어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 밸류 체인단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 최근 쉬잖아요. 네. 이쪽은 좀 더 쉬어갈 수 있으나 삼성전자 밸류 체인 관련해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네, 맞습니다. 풀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순환매 빠르게 돌더라고요. 뭐 네. 기판 쪽 유리 기판도 갔다가 뭐 CXL도 있고요. 최근에 뭐 계속해서 테스트 소켓이나 돌고 있는데 네. 그럼 현재 반도체 어떤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랑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요테크닉스 뭐 최근에 어제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GTC 2024가 이제 열리는 만큼 결국 삼성전자는 이미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아니면 이번 HBM3 관련해서 12단 적층 반도체를 이제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AMD 쪽에 대한 이제 고개살을 이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3분기나 이제 4분기 쪽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1분기 실적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지수의 반등세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기금이 담아가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좀 주목도 높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만 여쭤볼게요. 그럼 네. 지금 현재 시점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지금은 이제 조선이랑 이제 엔터 그동안 사실 낙폭 가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눌리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고 조금 쉬더라도 다른 섹터가 이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네.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과 엔터 그리고 기아나 현대모비스 쪽도 제가 봤을 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엔터 말씀 주셨고 종목으로는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가 조선이어서 좀 더 상세하게 조금 이따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본부장님은 현 시점 그러면 밸류업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뭐 일단은 뭐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업체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예. 메르츠금융지주라든지 뭐 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뭐 그런 주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저 PBR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는 쪽은 뭐 금융주나 뭐 자동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ROE 쪽에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ELS의 여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좀 금융주들 특히나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런 거래대금이나 핫해지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 사업 부분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건 ELS 끝나고 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좀 뜯어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정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 물량들이 좀 삼성전자로 많이 쏠리고
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SK향은 사실 좀 많이 올라가고 좀 대장 역할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들을 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았었던 대부분이 삼성향이 많습니다. 예. 특히나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삼성이 이제 뭔가 협력체를 좀 모집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이 움직이면 시장에선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 GTC에서도 아마 삼성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일부 오른쪽에서는 조금 일부 차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또 이벤트 터지면 그와 연관된 쪽으로 수급이 쏠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이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슈에 좀 민감하게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민하게 좀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 시점 놓치지 않아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도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품고 가면서 시장 바라보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선과 방산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탄생할 것인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다음 달에 미국을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군함의 유지 보수 장비 MRO 관련해서 뭐 협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소식 조선, 방산 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까요, 과장님? 네,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서서히 이제 조선 업황이 지금 좋아지는 있는 측면은 이제 최근에 1월 달부터 이제 중고성가 지수가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족 조성가 지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왔었지만은 이제 그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고 오히려 중고성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선주들이나 이제 여러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수정 관련해서는 이미 캐나다도 그랬고 이제 폴란드도 이제 수십조에 대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고 향후에 2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미 시장까지 이제 MRO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유가도 오늘 이제 $8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그만큼 올해 실적도 어느 정도 이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저성가에 대한 물량들은 거의 4분기 때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동반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방산도 다른 쪽의 기술에 대한 수출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이 이제 조선 쪽으로도 번진다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네. 조선주들의 상승이 그럼 어디까지 좀 흘러갈 것인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원체 무겁게 흘러가는 쪽인 것 같아서. 네. 사실 작년부터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수주가 하반기 때부터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는 인력난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인도 시점이 지연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타임라인 자체가 지연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런 밸류 자체도 계속 다운돼 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가 관련된 LNG 수주 물량이 대부분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조선사 쪽에도 도크도 이제 꽉 찬 상황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조금 여유가 좀 생긴 측면이 있고 이제 저성가 물량도 다 보냈고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LNG 운반선이 다 꽉 찼다면은 이제는 원유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네. 향후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선종 다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저는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4분기 때 우리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흑자 전환을 다 했고 아마 이번 1분기 때부터는 고성가에 대한 물량들이 인도 시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예. 실적과 수주가 모멘텀이 동반되는 이제 시즌이 제가 볼 때는 1분기, 2분기 때부터 나올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전 지금부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부터 매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관점 말씀 주셨고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MRO 관련해서 두 부회장이 미국으로 간다. 이 소식에 조선주, 방산 모멘텀이 되어줄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안을 들여다봤을 때 HD현대중공업이 MRO에는 좀 더 앞서 있다. 그리고 후발주자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이다 말이 나오는데요. 네. 그 종목 놓고 봤을 때 주가 매력도는 어디가 더 클까요?
뭐 이제 전거래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오션이 조금 더 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관련주가 좀 적은 상황이어서 MRO로 좀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연관되는 종목군들 다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좀 이벤트가 된 게 한 2주 전쯤에 이미 한번 방문이 됐었어요. 방문이 됐었고 그때는 조선주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부회장들 좀 부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벤트는 좀 트리거 영향이죠. 조선주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수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이 1위였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다시 우리나라가 탈환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선종이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수주를 봤을 때는 암모니아선을 좀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메탄올선 18척 나온 거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 메탄올 같은 경우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고 그다음 가격도 뭐 암모니아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LNG라든지 그거보다 더 비싼 암모니아선 쪽으로 수주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수주 물량 같은 경우는 38대 뭐 62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1월 달 기준으로요. 다시 대신에 이제 성과 부분으로는 뭐 LNG선이 메탄올보다 더 비싸고 뭐 메탄올보다 그러니까 LNG선보다 암모니아선이 한 15%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우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암모니아선도 사실 100% 무탄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년부터 아마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저는 사실 어제는 MRO 부분보다는 저는 미국의 이런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좀 뜯어보시면 네. 1월 달, 2월 달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조선입니다. 거의 50% 이상, 60%에 육박한 수출 데이터가 상승이 됐었고 그 주요 원인이 이제 가격 경쟁으로 통해서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 상당히 네.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성과에 대한 메리트에다가 업종에 대한 이런 성장들 대신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것들이 적어도 2년, 3년 뒤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좀 예. 첨언 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이 소식이 트리거가 됐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조선 안에서요? 저는 사실 제일 제 속마음에 있는 토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이긴 한데 뭐 MRO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선택을 한 이유는 현대 삼호중공업이 작년에도 수주 목표치 200% 이상 됐고요. 올해도 굉장히 좀 수주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업체거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런 고부가선으로 본다라고 최근 3년치에 대한 수주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고부가선에 대한 수주 비중이 우리 국내 3사 중에서는 한 56%, 57%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수주를 어디 쪽에서 좋은 선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핵심인데 이게 HD 한국조선해양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2년 후에 헤비테일 섬에서 이제 마지막에 인도할 때 돈을 받을 때는 확실히 장부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모아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까지 그리고 MRO 관련해서도 종목 받았고요. 저희 시간이 없네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 빠르게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뭐 연일 뜨겁습니다.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먼저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력기기 너무 잘 가고 오히려 너무 잘 가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결국에는 이 성장성이 꺾일 때가 제가 볼 때 그때가 고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정설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쪽으로 인해서 향후에 뭐 데이터 센터가 더 확충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커진 시장이었는데 예. 물론 그동안 이제 북미 쪽은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되면서 뭐 인프라 법안이나 이쪽에 대한 정설이 시장은 뭐 전기차로 시작을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여기에 대한 뭐 확장성에 대한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간 장기간 중장기에 대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대장주로서 그에 대한 흐름이 뭐 정설 효과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 시점. 그리고 성장성이 꺾일 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신고가인데 네. HD 관련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네. 더 간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네요. 탑픽까지 이렇게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전력기기 관련해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 돌잖아요. 어제는 전선주가 날아갔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주 연속적인 흐름 보여질까요? 근데 전선은 사실 이제 대한전선이 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예. 그건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뭐 이런 변압기 쪽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선이나 구리 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좀 부각받는 게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저점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압기 쪽이 뭐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와주면서 이게 순환매가 돌긴 돌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이벤트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제 변압기가 계속적으로 뿌려지고 만들어져야지 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후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전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상방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년 내 사이클입니다. 지금 아직도 노후 변압기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요. 뭐 이제 재생에너지 25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뭐 전기차라든지 특히나 뭐 재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붙을 게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런 컴퓨터 전력에 대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단순 검색하는 거랑 GPT를 사용하는 거랑은 전력 소모량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뿌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변압기들 다 지금 신고가 다 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러한 기세가 쉽게 꺾이기에는 쉽지 않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트렌드네요. 진짜 두 분께서 동일하십니다. 종목으로 봤을 땐 HD 현대 일렉트릭을 그럼 탑픽으로 볼게요. 그렇죠. 이제 대형 변압기 쪽, 그러니까 초대형 변압기 쪽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특히나 거점을 갖고 있는 쪽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에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우회로 수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일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LS 그룹이 2차 전지 관련된 물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좀 회수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뭐 순환매로 좀 같이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매력도 부분에서는 좀 일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재룡전기도 불을 뿜어주고 있는데 그건 예. 또 소형입니다. 그래서 대형을 가장 집중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관성 있고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쪽으로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더 업사이드 노릴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 전기까지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체크리스트 세 번째까지 챙겨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